자, 사회복지행정론 이번 학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 이름은 조기원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하고는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 거창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거는 지난 학기에 시작했는데요. 지난 학기에는 그 야간반에 지역사회복지론을 강의했었는데 이번 학기부터 제 주간에 그 1학년, 2학년하고도 그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사회복지 행정론을 담당을 하게 됐는데 그 자, 우리가 원래 월요일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확히는 4시 50분이겠습니다만 그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그 항상 뜨듯이 그 내가 접속할 때도 매일 그 뜨던데 1학년은 이제 2학년은 8주까지가 비대면이고 1학년은 9주부터 16주 마지막까지가 비대면이어서 그러니까 1학년은 출석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전반부에는 중간고사까지 그리고 2학년의 경우에는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중간고사까지는 비대면으로 하고 중간고사 이후부터 출석을 하는 걸로 그렇게 교차하는 걸로 지금 학교에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하고 만나는 게 처음이어서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를 해보면 내가 사회복지 공부하기 시작한 건 86년도입니다. 꽤 오래 전이긴 하죠. 숭실대학교에서 그 당시만 해도 사회복지학과가 아니고 사회사업학과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사회복지란 단어도 나오고 사회사업이라는 단어, 특히 역사 부분을 다룰 때 사회사업, 영어로 social work이란 단어가 종종 등장할 텐데요.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 아니었고 사회사업학과였었어요. 옛날이어서. 근데 그게 사실은 명칭에 좀 유감이 있긴 한데 미국에서는 지금도 잠깐만요. 펜을 좀 열고 지금도 사회복지학과들이 소셜워크이에요. 소셜 웰페어 아니고 대부분이 소셜워크 디파트먼트로 되어 있어서 난 사회사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애정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지금 다 사회복지로 바뀌었고 소셜워크이라고 할 땐 사회복지 실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자, 어쨌든 간에 86년도 입학해서 군대 갔다 오고 92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긴 경력이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입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 개론 또는 관련된 과목을 다루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기관 하면 그 1921년도에 태화여자관, 그 태화여자관이 그 현재 태화복지관입니다. 그러니까 1921년도에 설립됐으니까 지금 딱 100년 이 된 셈이죠. 거기서 한 7년 반 정도 그 일을 했고요. 여기에서 하여간 굉장히 재밌게 일을 했었어요. 나는 어느 정도 그 재밌었냐 하면 우리가 보통 뭔가 재밌는 일을 할 땐 돈을 내고 하잖아요. 놀이동산에 가면 돈을 내고 이제 롤러코스터도 타고 그렇게 되죠. 근데 난 복지관에서 일하는 것만 가지고도 참 재밌는데 거기에다가 월급까지 줘요. 너무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왜 그만두냐 하면 사실 그만둘 생각이 이렇게 많았던 건 아닌데 그 당시 관장님이 모든 사회복지사는 석사를 하라 그랬었어요. 지금도 석사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장에. 근데 90년대에 석사를 하라고 해서 하긴 해야겠는데 근데 내 개인적인 관심 분야가 장애인 복지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쪽으로 좀 더 전문화된 석사 과정을 알아보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남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석사를 장애인 복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시카고가 일리노이주예요. 그 일리노이 주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 남한보다 몇 배 면적인데요. 그 주에 그 남부 쪽에 있는 대학에서 석사를 했고 사실 석사만 할 생각이었는데 또 가서 보니까 어쩌다가
박사까지 할 기회가 생겨서 앨러베마 주립대학교에서, 여기는 그 플로리다주 옆에요. 그러니까 남부죠. 여기에 그 앨러베마 주립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박사과정으로 수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돌아와서 그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스마일복지재단, 태화복지재단, 성심원 이런 곳에서 일을, 그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했고요. 내가 마지막 근무했던 곳은 이 성심원이라는 곳인데요. 그 거창대학교가 있는 위치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글쎄요, 한 30분은 좀 더 걸리나요? 한 4, 50분 걸리나? 그 진주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가 진주고 성심원은 산청이에요, 산청. 거창에서 30분 안 걸리겠네. 정확히 이렇게 거리는, 여기가 도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산청, 경남 산청에 있는 거라 거창하고 뭐 그 근처일 겁니다. 하여간 그래서 여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한센병을 가졌던 어르신들, 그러니까 나병을 가졌던 어르신들이, 지금은 다 이제 노인분들이고요, 계셨던 생활시설에서 사무국장을 했던 것이 그 마지막 현장인데, 여기가 주로 이제 사무국장 경력이죠. 이전에는 그 주로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해왔고, 뭐 총무팀장도 있긴 합니다만, 그 이제 갔다 와서는 미국에 저기 그 공부를 하고 갔다 와서는 주로 관리자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의, 뭐 앞에 태화복지원 얘기도 하겠지만 특히 여기에서의 현장 경험을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여러 가지 다루게 될 겁니다. 사회복지 행정론이라는 게 사회복지 기관을 잘 운영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경험을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쩌다가, 이게 뭐 계획했던 게 아닌데 2013년도부터 그 여러 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여기 이제 경남 진주에 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금 현재 여러 대학, 그리고 여러 사이버 대학교, 여러 평생교육원, 그리고 해커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를 교육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창대에서도 작년부터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자, 뭐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 현장 경험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이제 겸임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험이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 현장 경험을 한 15년 정도 했고, 강의도 한 10년 정도. 사실 이때도 강의를 조금씩 하긴 했었어요. 미국에 공부를 갔다 와서부터는 한두 과목씩은 해왔었는데, 전업으로 한 것은 2013년도부터여서 뭐 강의한 거 다 따지면 뭐 한 15년 정도 이것도 되죠. 전업으로만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하여간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번 학기에 사회복지 행정론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뭐 수업 계획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사회복지 행정론은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조직, 이 단어가 뭐 수백 번 나올 거예요. 사회복지 조직은 사회복지 기관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그 명칭이 약간 좀 많이 상당히 혼동된 측면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용어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표현이 공식 용어예요. 근데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예를 들자면 실습기관이라고 표현을 하지, 여러분이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 지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습기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실습시설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기관이란 명칭이 더 일반적이에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게 다 관자로 끝나니까. 근데 보건복지부에선 공식 용어는 시설이에요. 그리고 개념적인 용어로는 사회복지 조직, 뭐 하여간 다
같은 의미로 봐도 되겠고요. 세부 분류는 나중에 좀 더 학기 중에 하게 되겠고, 하여간 다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뭐 지원센터, 노인요양원 이런 것들 다 이게 다 사회복지 조직들, 사회복지기관 시설이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사회복지 행정론의 초점은 특히 이번 학기의 초점은 이 기관을 어떻게 잘 운영할 거냐입니다. 기관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 조직 환경과 조직 구조 및 관리에 관련된 중요 이론과 기술들을 살펴보고 조직의 핵심 기능인 기획과 의사결정, 인적자원 관리, 재정 관리, 정보 관리, 프로그램 관리, 서비스 전달 체계 활용에 관한 지식과 기술 학습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사회복지사도 아니죠. 학생이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됐을 때, 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진로는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사회복지 안 할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그 진로를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실천을 하는 사회복지가 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내가 다른 것까지 고려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반 회사 갈 수도 있는데 나쁘지 않지만 그걸 고려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다 사회복지사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사회복지 기관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 기관에 중간 관리자도 있겠고요. 뭐 팀장, 부장, 또 관장님, 뭐 시설장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사회복지 조직을 어떻게 잘 운영할까는 물론 필요하지만 이 신입 직원의 관점도 필요하지만, 사실 중간 관리자나 최고 책임자의 관점에서 이 기관을 어떻게 잘 운영할 거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원센터, 작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간 관리자나 최고 책임자의 관점을 가지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을 어떻게 잘 운영할까가 행정론의 기본적인 취지예요. 자, 뭐 한 학기 내내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뭐 이 정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구입하지 않습니다. 행정론은 교환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할 거고요. 출판된 자료는 아니에요. 사실 출판된 자료가 있긴 한데 뭐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마련을 할 필요는 없겠고, 이제 하여간 모 교육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 행정론의 필수 과목이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과목이 포함되는데요. 그 과정을 강의하는데 준비했던 교환이 있어서 그걸 기초로 할 거고요. 상당히 압축되어 있어서 장황하진 않아요. 그 교환을 한글 파일로 여러분에게 자료실에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아직 여러분 LMS에, 거창대학 LMS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난학기엔 또 사용하지 않았었고, 하여간 뭐 그래서 올려놓을 거고요. 어딘가 있겠지, 뭐 자료실 분명히 있겠지. 올려놓을 거고, 그리고 매주마다 파워포인트도 여러분에게 제공이 될 건데요. 한글 파일은 자료실에, 그리고 이걸 PPT로 만든 파일은 뭐 매 강의에 첨부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책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파일 형태로 다 제공이 됩니다. 자, 학생들이 뭐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가 기준인데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1차, 2차 평가가 각각 40%씩이고 과제가 10%, 출석이 10%로 진행이 됩니다. 과제는 사회복지 행정에 관련된 학술 논문에 대한 리뷰입니다. 검토한다 뭐 이런 뜻인 건데요. 여러분이 학교 전자도서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학술 논문들,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은 너무 분량이 많아서 힘들 겁니다. 이제 어떤 세미나에서 발표 자료라거나 학술 논문의 논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사회복지 행정과 관련된 주제라면 뭐 어떤 거든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토, 리뷰를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리뷰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요약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 학기 말에 제출할 건데 날짜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뭐 기말고사 전주 정도 될 것 같고요. 분량 제한 없습니다. 맥시멈, 미니멈, 최소, 최대 뭐 이런 제한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는데 다만 분량이 너무 적으면 예를 들어서 2페이지인데 제목이랑 뭐 소속 이런 거 크게 쓰고 두 번째 장이 한 반 페이지 뭐 이러면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는 어렵겠죠. 본문 내용이 한 2장 정도 이상은 되어야 그래야 내가 평가할 때 이제 점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량이 너무 적으면 한 페이지 뭐 내외 이렇게 분량이 너무 적으면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분량이 적으면 내용이 그렇게 논리적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요약하고 의견을 제시하려면 한 페이지 이상 넘어가야 되죠. 2페이지 내외는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제출을 다시 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평가로 끝낼 겁니다. 자, 이건 뭐 과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지 말고 대개 이런 형태의 과제들은 중간고사 이후에 시작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간고사 이전에 그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해서 아직 학습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막 지금부터 미리미리 빨리빨리 해야지 이건 적절치 않아요. 중간고사 이후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고사 이후에 뭐 내가 계속 반복해서 공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여러분하고 직접 만나게 될 거니까 뭐 그때 뭐 더 자세히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별 수업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해. 이번 시간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2주에는 사회복지 행정 역사, 3주에는 사회복지 행정의 조직이론, 그리고 4주에는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 5주에는 기획과 의사결정, 6주에 리더십. 자, 지금 여기에 여기까지는 뭐 이제 좀 이론적인 거라면 뭐 여기에도 이론은 다 나옵니다만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어떤 구조를 갖게 될 거냐, 기획과 의사결정,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1년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의사결정할 거냐, 리더십, 노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이라면 대개 보통 사회복지사가 20명 내외는 되죠. 규모가 좀 작은 데도 있고 더 큰 데도 있습니다만 자, 이 20명을 어떻게 이 기관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20명이 신나게 역량을 잘 발휘할 거냐. 그래서 이 20명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서비스를 잘 전달하게 하려면 이들이 이제 사기가 높고 역량이 있고 자기 업무에 만족하고 그런 게 필요할 텐데 이 사회복지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거냐. 기관장의 또는 중간관리자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한다 라는 관점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아직 사회복지사도 아니긴 합니다만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한다 라는 관점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7주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와 품질 관리, 그리고 8주엔 중간고사인데 뭐 지금 예정으로는 중간고사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논술형 사실 뭐 앞으로 다 또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논술형으로 될 거라 뭐 객관식 문제나 OX 문제 이런 건 없어요. 다 논술형으로 서술하시오,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건데요. 그래서 과제 형태로 그 시간을 온라인상으로 주고 뭐 2시간 안에 제출 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진행하면서 사실 이 역사 부분은
몇 년도에 뭐가 있고 몇 년도에 뭐가 있고를 요약해 놓은 부분이어서 이건 좀 간략히 할 생각입니다. 다른 주제를 좀 특강 형태로 다음 주에는 하려고 하고요. 자, 그건 뭐 그때 여러분들이 강의 열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겁니다. 자, 중간고사 이후에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2시간으로 할애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개발 평가가 행정의 영역인데 우리 사회복지 행정 이 프로그램을 특히 프로포절을 어떻게 잘 개발해서 이제 재정적인 자원을 확보하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과목에서도 다뤘겠습니다만 프로포절 여기 지금 노인복지관이 있다면 정부 보조금만 가지고는 충분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자원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자원 확보 중에 재정적인 건 후원자로부터 얻을 수 있겠지만 뭐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포절인데요. 삼성복지재단, 지금 여긴 끝났고요. 여긴 더 이상 안 합니다. 공동모금회 같은 곳에서 공모를 받아요. 여러 사회복지기관들 ABC 여러 사회복지기관들이 여기에 공모를 합니다. 어떤 주제, 뭐 자유주제도 있고 주제를 결정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 응모를 해서 공동모금회 입장에선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출, 검토, 심사해서 지금 A복지관에서 제출한 프로그램이 제일 우수하다. 그러면 이걸 일종의 포상하는 겁니다. 선정을 해서 3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1년 동안 지원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여긴 탈락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로 일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프로포즈를 해서 3천만 원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에요. 사회복지사가 여기서는 당선됐고 여기서는 떨어졌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역량이 차이인 셈이죠. 이게 공동모금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프로포즈의 기회가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관련된 능력을 이제 갖는 건 그 개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회복지사 역량이 해당이 되는데요. 자, 상황을 보고 이걸 조금 더 늘리던가 는 그 상황을 좀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습해온 여러 가지 과목들을 좀 확보하고 협의해보고 늘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11주에는 인적자원관리, 12주에는 재정관리 그리고 현재로서는 13주와 14주엔 사회복지 특강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하고는 첫 과목이고 앞으로 어떻게 다음 학기에도 어떤 과목을 하게 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여러분이 졸업하기 전에 사회복지 선배로서 여러분 졸업하면 동료예요. 여러분하고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동료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사회복지 관련된 주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사실 다루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최종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15주에는 기말고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사회복지 행정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사회복지 기관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까 인데 내가 물론 이제 본 강의에서도 얘기할 기회가 여러 번 있겠지만 사회복지에서 실천이 중요하냐 행정이 중요하냐 라고 물어보면 실천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클라이언트를 잘 돕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회복지 행정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행정, 기관 운영이 잘 안 되면 사회복지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일선 사회복지사가 지금 여러 명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를 돕는 일을 하죠. 근데 행정이 이 기관 운영이 잘 안 돼요. 예산, 재정 운영을 잘 못해서 이번 달 월급이 안 나옵니다.
그럼 이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클라이언트한테 막 신나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냐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 다음 달에 월급 나올까? 아, 어, 그리고 뭐 기관 운영, 인사 관리의 승진, 여기 인적 자원 관리, 재정 관리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관 운영과 관련했을 때 승진, 사회복지 기관도 규모가 큰 경우에 직급 체계가 있고 팀장, 부장, 기관장 모든 사회복지사가 다 되진 않아요. 경쟁 과정이 있죠. 자, 근데 사회복지사들 보기에 동료들이 입사 동기예요. 제일 능력이 없어요. 사실 옆에서 바로 일을 하다 보면 대충 알게 되죠. 근데 이 친구가 먼저 팀장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사기가 뚝 떨어지죠. 그러면 클라이언트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기관 운영이 재정관리, 인사관리 이런 게 잘 안 되면 이 사회복지사들이 훌륭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관 운영이 행정적으로 잘 돼야 그걸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좋은 실천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 행정은 실천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회복지사들이 내가 오늘이라도 사표를 내야지 하고 사직서를 준비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왜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좋은 서비스를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할 리가 없죠. 사회복지사들에게 이건 좋은 직장이어야 됩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의미를 한 학기 내내 여러분들 반영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